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40일에 경상북도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항공물류 관련 산업 및 주거, 상업,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 지역을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직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먼저 대구 경북 공항도시와 배후지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공항만 옮기는 거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군위까지 대구로 떼어주면서 공항 유치를 했던 이유는 대구 경북의 성장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배후 도시를 잇는 10개의 도로 철도 노선 432km가 계획되어 있지만, 그중 우선 과제로 북구미 IC에서 군위 JC를 잇는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구미 산단과 신공항을 잇는 철도 노선 신설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의성도 구미처럼 산업도시로 키우고 항공 물류 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성에는 이미 1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항공 물류 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식품 산업입니다.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된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 물류 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저온 저장 시설이 완비된 신선식품 전문 물류 단지를 우선 추진하고, ICT 기반 통합 물류센터를 만들어 구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한 첨단 제품을 위한 특화 물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항 건설을 계기로 구미와 의성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겨냥한 도시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군 간 협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간 분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자체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도가 광역 단위의 체계적 수행과 시군 간 이해 절충을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시장 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도정 발전 방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데 주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과장에서 실무진까지 경북도와 시군의 상호 1:1 인사 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 시군 간 결속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의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확대로 도정 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과 함께 시군 일을 내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절대 시군 일을 자기들 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처럼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현장에 계속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원룸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동에 15호 정도의 작은 독립 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 해도 통계상 빈집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와
도심 빈집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들을 활용해 어린이 도서관, 어르신 쉼터, 공동 육아방 등 공익적 목적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북도의 도심 빈집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 침입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대책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강력범죄는 국가가, 생활안전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 3년차를 맞아 도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원룸촌 등 도심 빈집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 어린이 도서관, 공동 육아방, 마을 쉼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내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소방본부까지 아우르는 경북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과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 군청, 지역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과 함께 경상북도 교육청 재정 운영의 효율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 과정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경북도와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늘봄 학교 등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따라서 떠나는 초등학생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북의 고등학교에는 타시도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년간은 지방교육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세수 악화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교부금 감소가 예측되어 그동안 마련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경북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투자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경상북도 교육청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부터 돌봄 사업인 굿센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 마을이 함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8개 시군과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지를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포항 효자중학교 외에 총 7건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밖에도 급식비,
도서관 신정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각 영역별 성평등 지수의 체계적 검토와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청렴 윤리를 강조하는 ESG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 여성의 역량 정진과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될 소통의 장, 가칭 ESG 대한민국 여성포럼과 같은 전국 여성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경북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께서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원해서 네 이거 해봐라 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여성들이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난 매뉴얼과 재난 교육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실효성 있는 재난 매뉴얼 제작과 재난 교육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경북은 타 지역보다 재해재난이 많고 고령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TV 방송을 통해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실시간 자막 뉴스를 보도해주면 재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 통장을 포함 자율방재단 등 재난 관련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현장 대응 중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 요령 등 재난 교육 확대를 통해 산사태, 집중호우 시 핵심 재난 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태풍 및 호우 피해에 따른 산사태,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생존 배낭과 재해용 라디오 등의 도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재난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권역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열악한 경주권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경주권 책임 의료기관 지정과 중증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등 의료 인력 확보와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중증 응급 환자 중심 진료 등을 확대하여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같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위해 해당 시군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님께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모 인성 교육, 부모 인식 제고 교육을 확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이들 학습권 침해하지 않는 야간 집회나 또는 온라인 집회 또는 날짜를 변경하는 휴일로 변경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의 역할이나 진로교육 등을 주제로 해서 22년 기준으로 168교회 6,458명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 관련 강사풀을 더 확충하여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의 학부모 회장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긴급 지원단을 지금 조직 중에 있는데 지원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회성의 교육을 떠나서 20시간의 이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교육, 진로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나 SNS를 통해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 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먼저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영주시가 추진 중인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과 단양군과 마주하고 있는 소백산 관광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설악산 국립공원과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전남은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등과 협력해서 영주시 관광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1,694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 세상을 조성했고, 관광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선비촌 고택 리뉴얼, 체험시설 개선, 대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의 TF팀도 좀 구성을 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본 구상 마련, 민자 유치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을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명품 랜드마크로 조성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백산 국립공원하고 영주댐 이런 관광 자원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 자원인 소백산과 부석사, 소수소원 등 세계유산과 민속문화재인 무선마을 등 유사한 관광 자원을 가진 영주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지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문 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의 도로의 선양개량이 전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이와 함께 왕복 2차선이 아닌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서 30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도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4차로 확장포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사태 등 수해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은 최근 매년 수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태풍 흰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과 다른 국을 합쳐서 대기업으로 만들고 지금 소방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방과 함께 엮어서 정말 재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모범을 보이겠다. 곧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TF 만들어서 전문가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